두 번째 시간입니다. 13쪽을 펴주세요. 단어 먼저 들어볼게요. 超市东西病厉害流利水平 네, 超市 슈퍼마켓, 东西 물건, 病 병나다, 厉害 심각하다, 流利 유창하다, 水平 수준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超市는 超级市场의 줄임말. 외래어를 중국어 단어로 바꿀 때 음만 고려하는 경우, 뜻을 고려하는 경우, 음과 뜻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오시는 차오지는 슈퍼라는 뜻이고요. 시장은 이제 시장이라고 하죠. 마켓입니다. 그런데 이 외래어가 너무 길다 보니까 바꾼 게 너무 길다 보니까 첫 번째, 세 번째 글자를 따서 중국인들이 차오시는 슈퍼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오지 시장 슈퍼마켓을 그냥 차오시라고 뜻을 바꿨다, 의역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차오지 시장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차오시가 나타났다,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거니까 이거는 알아두길 바랍니다. 차오시는 시장이라는 거. 두 번째, 똥시. 똥시는 동서남북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니까 그나마 익숙한 한자라고 생각합니다. 똥시, 중국 고대 사람들은 똥을 나무, 시는 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이 나무와 쇠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똥시가 물건이라고 칭해지게 되었다라는 설도 있고, 동쪽과 서쪽에 굉장히 큰 시장이 있어서 동쪽 시장, 서쪽 시장, 똥시 하다 보니까 물건으로 이렇게 일컬어지게 되었다는 설이 분분합니다. 세 번째, 삥. 삥은 우리 병나다 했을 때 그 삥이에요. 병자입니다. 네 번째, 리하이. 리하이는 이 리는 엄할 여자예요. 엄할 여자. 하이는 우리 상해를 끼치다 했을 때 해칠 해자. 그래서 리하이라고 하면은 뭔가 굉장하네, 정도가 심하네, 심각하네 라는 심화의 표현을 나타내 줍니다. 다섯 번째, 리올리. 리올리라고 해서 유창하다, 막힘없다 라는 뜻입니다. 막힘없다. 여섯 번째는 水平이죠. 중국어로는 수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둘 것, 선생님이 반드시 시험에 내는 것들,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체크를 하라고 했죠. 먼저 경성인 것부터 알아봅니다. 뚱시의 시는 경성, 리하이의 하이가 경성이다. 체크를 하시고, 자, 5번, 6번은 조금 중요해요. 요거는 우리와 같은 한자를 쓰지만 리올리, 유리하다라고 우리는 도금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중국어로는 유창하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水平, 요거는 수평이라고 도금으로는 우리는 수평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어로는 수준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수준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우리와 같은 한자를 쓰나 중국어로는 뜻이 다른 이런 단어들은 시험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 반드시 체크를 해두길 바랍니다.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차오시, 차오시, 동시, 동시, 빙, 빙, 厉害厉害流利流利水平水平 다시 교과서 13쪽으로 돌아가서 연동문을 봅니다. 연동문, 하나의 주어에 2개 이상의 동사가 연이어 나오는 문장을 연동문이라고 한다. 두 동사는 발생한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올 내자죠. 갈 겁니다. 오다 가다 뒤에는 장소가 보통 나오겠죠. 장소에 어떤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뭐를 하러 오다 가다. 타라이 한국 어디를 왔어요? 한국에 왔죠. 무엇을 하러? 류싱, 류싱이 중국어로는 여행하다랍니다. 타라이 한국 류싱, 그가 한국에 온 목적은 류싱, 여행인 거예요. 타 최 차오시 어디를 갔어요? 방금 했죠. 슈퍼마켓. 최 차오시에 가서 무엇을 사요? 마이 동시. 살 매자죠. 팔매자는 위에 열십자가 있는 것으로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나 다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최 차오시 슈퍼에 간다. 마이동시 물건을 사러 간다입니다. 연동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연동문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아침에 일어나 커피 마시고 출근한다. 연동문이에요. 하나의
하나의 주어. 선생님은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출근한다. 연동문은 두 개 이상의 동작이 연달아 나오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동민이가 중국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퀴즈를 냈던 거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답은 学习 한유였죠. 중국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타, 동민이겠죠. 来这儿 오다, 여기에 오다, 学习 한유. 역시 연동문입니다. 하나의 주어. 그는 来这儿 여기에 온 거예요. 学习 한유. 중국어를 학습하러 왔습니다. 오다와 학습하다라는 그 동작이 연달아 나오는 거죠. 연동문이에요. 다음 예를 들어볼게요. 타, 취. 취는 갈 거, 가다라는 뜻이죠. 超市 아까 뭐였을까? 슈퍼마켓에 가서 买东西. 그는 去超市 슈퍼에 일단 가요. 무엇을 하러? 买东西 물건을 사러 갔다라는 거죠. 두 개의 동작이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는 중국어로 자전거가 무엇이었을까? 스스로 가는 차. 그렇죠. 自行车입니다. 自行车의 동사는 坐를 쓴다, 지를 쓴다. 지, 우리 기마 자세 했을 때 탈 기자를 써서 기, 지, 自行车. 上学. 그는 자전거를 타고 첫 번째 동작, 上学는 등교하다입니다. 우리 수업하다가 중국어로 뭐였을까요? 역시 上이 들어가는데. 上课가 수업을 시작하다 듯이 上은 시작하다라는 우리 의미도 있어서 上学校 하면은 뭔가 세 글자가 되니까 중국인들은 짝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上学라고 하면 등교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는 骑自行车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하다라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를 더 들자면 他回家 그는 어디를 가요? 돌아갈 때 집으로 돌아가서 吃饭 밥을 먹습니다. 그는 回家吃饭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는다. 동사가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这儿, 超市, 自行车, 家 같은 목적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둬야 될 것은 이렇게 모든 그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구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의미 관계가 있어요. 타 라이절, 라이나 최가 있으면 보통 거기에 무엇을 하러 간다라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목적 관계를 나타낸 거죠. 동민이가 중국에 온 이유는 学习 한위였던 거고요. 그가 차오시에 간 이유가 뭐였어요? 买东西, 물건을 사기 위한 목적이었죠. 타, 骑自行车上学 骑自行车, 自行车는 학교를 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他回家吃饭 그는 집으로 가서 밥을 먹으려면 일단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어떤 색깔로 할까요? 이 색으로 해볼까? 정리를 하자면 연동문은 두 개 이상의 동작이 연달아 나온다. 하지만 첫 번째 체크를 해야 될 거는 하나의 주어라는 거. 타, 모두 한 사람의 주어가 이 뒤에 첫 번째, 두 번째 동작들을 한 거죠.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출근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의 주어가 뒤에 동작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와 최가 앞에 나왔을 경우 이 라이나 최가 첫 번째 동작에 나왔을 경우에는 목적을 나타낸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구 사이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봤듯이 목적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수단도 있을 수 있고 선후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다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리니까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예와 두 가지 예만 선생님이 더 든 거예요. 그래서 연동문은 무엇이다? 하나의 주어로 이루어져 있다.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 여기 와서 중국어를 공부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해. 집으로 와서 이제 밥을 먹는 거야. 라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나 취가 첫 번째 동작에 있을 때는 무엇을 하려고 그쪽에 간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정도보어는 동작이나 상황의 상태, 정도가 어떠한지를 보충 설명해주는 성분으로 더는 앞에 수러, 동작입니다. 동작과 뒤에 정도보어를 연결한다. 정도보어의 어수는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뒤에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일단 예문부터 봅시다. 타, 그는 파우더, 파우는 달리다 라는 뜻입니다. 타 파우더, 달리는 정도가 헌만, 매우 느릴 만자죠. 그는 달리는 정도가 매우 느리게 달려. 워예예,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빙더, 병나다 라고 단어 있었죠? 빙더 리하이, 병이 심각해 라는 건데 많이 편찮으시다 라고 이렇게 뭔가 완화시켜서 설명을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을 때 타쇼 한위, 중국어를 말하는데 슈어더 헌리오리, 말하는 정도가 매우 리오리, 유창하다, 막힘없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슈어더 헌하오라고 해도 되지만 외국어란 게 이제 어휘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유창하다도 배웠으니까 이제 말을 하다는 유창하다라고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어를 유창하게 말한다. 그러면 정도보어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보어의 어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목적어가 없는 경우. 목적어가 없을 때는 비교적 간단해요.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는 정도가 어떠하다라는 순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여러분들이 가오라는 걸 배웠어요. 니 가오더 怎么样? 시험 친 정도가 어때? 시험을 치다가 가오입니다. 가오더 怎么样? 이라고 했을 때 我 가오더, 나 시험 친 정도가 很好.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我考的, 내가 考的, 시험 친 정도가 很好, 매우 좋아 라는 거죠. 아까 예문에 있었던 타, 그가 跑, 달리다 라는 거예요. 他跑的, 그가 달린 정도가 很慢, 느릴 만자라고 했죠. 그는 매우 느리게 달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오나 바오라는 동작에 대한 어떤 상태나 결과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정도보어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어가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목적어가 있을 때 차근히 들어봅니다.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는 목적어를 사이에 두고 동작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말하다가 아까 뭐였죠? 말하다. 说 한위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주어 타, 그녀라고 해봅시다. 그녀는 说 말하다. 무엇을? 목적어 중국어 他说汉语说的很流利. 이렇게 되겠죠. 他说汉语, 그녀는 중국어를 얘기를 하는 정도가 매우 막힘없어 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한위라는 목적어를 사이에 두고 같은 동사를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吃 먹다. 중국어로 사과가 뭔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苹果, 吃苹果. 사과를 먹다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는 타, 먹다. 동작이겠죠. 吃 무엇을? 苹果 사과를 먹어. 그런데 吃的 먹는 정도가 매우 빠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很快. 그는 사과를 먹는데 여기에서 그냥 한 템포 쉬어줄게요. 그는 사과를 먹는데 먹는 정도가 매우 빨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어 한이나 빙어를 사이에 두고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해줬습니다. 이럴 때 앞의 동작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든지 뭔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가급적 그것을 채택하기 마련입니다. 같은 동사를 굳이 이렇게 다시 말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他汉语说得很流利라고 해도 됩니다. 他苹果吃得很快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정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정은 중국어 이제 정도보어에서는 이 뒤에 정도보어 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부정을 해주면 됩니다. 我考得很好의 부정을 만들려면 我考得不好
헌을 뿌로만 바꿔주면 돼요. 他跑得很慢他跑得不慢뭐 很快라고 해줘도 되지만 요것만 바꿔줘도 됩니다. 跑得不慢이렇게 정도보 앞에 이제 뿌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他汉语说得很流利를 부정하고 싶으면 很 대신에 이 뿌를 넣어주면 되겠죠. 他吃苹果吃得很快 대신에 이제 很 대신에 뿌를 넣어주면 돼요. 很을 뿌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를 할 것은 목적어가 없을 때는 그냥 뒤에 동사 뒤에 the 정도보어 이순으로 쓰고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는 목적어를 사이에 두고 같은 동작을 반복해 주는데 앞에 동작은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부정은 정도보어 앞에 쓰인다. 정도보어 앞에서 뿌를 쓴다. 보통 很好, 很慢 이렇게 很이나 뭐 그런 부사가 같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거를 부정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我考得不好 이렇게 他汉语说得不流利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정도보어의 어순을 나누는 기준은 목적어의 유무다. 목적어가 없을 때는 바로 동작 뒤에 더 어떤 상태, 보어를 나타내면 됩니다. 목적어가 있을 때는 목적어 사이에 동사를 반복을 하면 되는데 앞에 동사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상태의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때는 만을 다나 아니면 뭘 원, 또어나 위엔을 정도보어로 사용합니다. 이때 정도보어 앞에 더는 생략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요 예문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我的水平 나의 수평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수준이라고 중국어로는 해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我的水平 나의 수준은 차 부족하다 모자르다 차 부족한 정도가 위엘러 멀어 라는 거죠. 내 수준이 훨씬 떨어져. 굉장히 슬픈 말이네요. 我的水平 내 수준은 차더 위엘러라고 하는 게 정석이지만 이 뒤에 보어가 또어나 위엔일 경우에는 앞에 더를 생략해준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我的水平차 위엘러 이렇게 더를 생략하고 그대로 차 위엔이라고 쓴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학습 관련 표현 같이 볼게요. 作业 숙제입니다. 우리가 그 아까 선생님이 뭐 유리, 리울리가 중국어로는 유창, 수평이 수준이라고 했듯이 우리말 도금으로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작업이 아니라 중국어로는 숙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作业, 作业, 숙제를 하다. 作业는 숙제, 숙제라고 해야지 이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预习, 이거는 미리 예자입니다. 예습하다. 练习, 이거는 익힐 연자입니다. 연습하다. 요거는 중요하죠. 선생님 어떤 식으로든 시험에 꼭 낼 겁니다. 가오카오는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 우리의 수능에 해당한다고 했고 6월에 그 이틀에 걸쳐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학제생활 했을 때도 했었죠. 그리고 부수를 보면 요거는 우리 말씀, 언이 부수로 갔을 때는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요게 부수로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즈는 단어, 다는 이게 말할 담자입니다. 말하다, 지앙은 우리 강연하다 했을 때 이게 강이에요. 지앙.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